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장이, 그죠? 계속 지속됐죠? 그리고, 한 달이 넘게 계속 현금 들고 사지 말자, 사지 말자, 그랬죠? 저도 이래 쭉 보니까 새로 어떤 신규 매수는 안 하고 계속 기회 주면 매도 하다 보니까 보유 종목 수가 홀쭉해졌어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저 역시도 똑같거든요. 어떤 주식을 보면서 어떤 충동, 사고 싶다, 이거 갈 것 같은데, 이런 충동은 똑같이 받아요. 받지만, 그죠? 받지만 큰 흐름을 보고 어떤 기본 전략이란 걸 세워두면 실천을 하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것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 말씀드렸죠. 뭐든지요.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힘든데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왜 그렇게 해야 어떤 되는지 이해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게 익숙해져요.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습니까? 예, 괜찮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한 달을 넘게 현금을 들고, 그죠? 견딘다는 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주식 팔자 말자 빛의 속도로 다음 종목을 매수를 해버려요. 그게 일상이죠. 그런데, 그죠? 지금 지나가고 시간이 쭉 흘러서 한 달 전과 한 달 후를 항상 복기를 해보세요. 그때 장의 흐름과 지금이 어땠는지. 한 달 전에는요, 장 좋았어요. 지금같이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죠? 하반기에 당연히 금리 인하 3번 한다. 온통 장밋빛 기사들만 넘쳐났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현재 장 분위기가 어때요? 완전 빙하기로 접어들죠. 그런데도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죠? 최근에는 이제 총선 앞, 우리가, 그죠? 그 전부터 총선까지는 참자. 총선 이후를 대비하자. 그 긴 여정을 또박 하루하루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보면, 그죠? 잘한 것 같죠? 현금 비축을 해두니까 마음이 편하죠? 사람에 따라 틀려요. 사람에 따라. 이런 부분을 경험을 하신 분과 한 번도 경험 못한 분은 분명히 생각이 틀리다는 거죠. 대응이. 이런 부분요. 주식이란 건 어차피 심리게임이에요. 심리게임.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장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어때요? 장세가 굉장히 안 좋죠. 오늘도 보면, 그죠? 아침에 플러스 출발했죠. 근데 이내 쭉 밀려버려요. 정강후양, 가장 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요. 이 부분은요, 지금 장은 외인들이 안 사주면 오를 수가 없어요. 개인들 다 빠져나가 버리고, 기관들은 공모주, 도박판이나 버리고, 갖고 있는 주식은 틈만 나면 팔아치우기 바쁘고, 비중 계속 줄이죠. 물론, 국내 주식 팔아서 외국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배 아플 건데, 다행히도, 망한다, 안 좋다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장을 보면요. 어쨌거나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죠? 결국은 개인들이 이 국장,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불신감, 그죠? 엄청나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디에도 이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기관들의 공모주 도박판이라고. 어느 누구도 그런 안 하죠. 왜? 다 같은 패거리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신났죠. 최근 한 달, 2달, 3달 공모주 신규 등록된 거 쭉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똑같아요. 완전 판박이에요. 뻔한 수법, 뻔한 방법.
그러면서 걔네들은 뭐 아주 쉽게 편하게 뭐 불과 뭐 보름 한 달 만에 뭐 100% 200% 먹는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고생하냐 그거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 계속 팔아치우고 접은 어떤 그런 기간의 역할을 포기했다. 이래 봐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요. 없어요. 외인 마음대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방어를 해주고 짜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외인들은 그죠? 매주 미니 옵션 만기 돌아오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벤트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나 적당히 갖고 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개인들이 그죠? 계속 국내 주식 팔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니까 삼성전자 물렸던 개인들 대거 팔아치웠죠. 그리고 그 돈이 어디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엄청난 그진 한 6조 1의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요. 삼성전자 팔고 이동. 그러면 그 주식 개인들이 특히 좋아하고 최근에 물타기 많이 들어가는 테슬라. 국내 기관도 많이 샀죠. 테슬라 지금 어째요? 끝없이 추락이죠. 끝없이 테슬라 추락. 저는 더 빠진다 봐요. 왜? 국내 2차 전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계속 말씀드렸죠. 2차 전지도 실적이 없는 성장주라는 건요. 그냥 거품이에요. 모래성 같은 거예요. 결국은 무너져요. 마지막에 들고 있었던 사람, 물려서 장투한 사람만 쫄딱 망하는 거죠. 그죠? 에코프로 같은 거 150만 원에서 지금 50만 원대. 근데 지금 액면 분할 들어갔죠? 그래, 거래 정지 5분의 1로 줄어들면 뭐 초창기는요. 뭐 저가 메리트 50만 원 하는 게 10만 원에 거래되니까 약간 착시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르기는 올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흔한 말로 단타 종목 돼버려요. 일정한 박스권에서 치고받고 단타 종목으로 돌변하니까 영원히 100만 원은 안 온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차 전지도 천천히 무너져야 좋은 거죠. 왜냐하면 2차 전지를, 그죠? 2차 전지가 급락 해버리면 다른 종목에서 같이 신용 반대 매매가 같이 터져 나와요. 요즘 아침에 보면 신용 반대 매매 무더기 나와요. 급락 출발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19조 4천억이 남아있어요. 이거 해결될까요? 누가 해결해줘요? 개인들 단단한 거 없고, 그죠? 단타 세력들만 국내에 남아서 신용 미수 풀로 때리고, 어떻게 한번 요행수 바라는 그런 식으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외인들이 그걸 받아줘요? 외인들은 대형주만 갖고 놀면 돼요. 그죠? 기간 다 떠나버리고. 결국은 신용, 이거는 터진다는 거죠. 언제 터지냐? 그냥 시간 싸움이에요. 결국은 터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총선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보면, 그죠? 완전 춘추전국 시대죠. 물론요, 이 주식쟁이는 주식쟁이 시각으로 뭐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주식 이야기하는데 열불 내면서 정치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개념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요, 누구를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 그거는 뭐 개인적인 따로 문제고, 저는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죠? 결국은 이번에 누구든 압승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또 갈라져 있죠. 그죠? 야당도 이래 갈라져 있고, 거기에서 야당 안에서도 또 야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로 간다. 그러면 1인 독주할 수 있는 큰 정당이 없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 혼란이라는 게 생겨요.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얘네들이 주도하면 우리는 무조건 반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는요. 주고받기. 여당에서 이거 하나 발의하면 야당에서 우리 그거 통과시켜주면 너희는 뭐 해줄래?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자, 뭐 속된 말로 나라꼴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눈앞에 있는 거는, 그죠? 주식쟁이 입장에서 눈앞에 있는 거는 뭐
뭐 금투세 이런 것들이 여야 합의를 보아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뭐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하면 정시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없어요. 지금 장 자체가. 근데 어쨌거나요. 중요한 것은 총선 이후에 전국 흐름을 또 봐야 돼요. 처음부터 야 우리가 앞으로 한 달을 매매 안 해야 된다. 2달 동안 매매를 안 해야 된다. 사람이 지쳐버려요. 그리고 요게요. 다 떠나요. 왜? 정권방송이고 어디고 어디를 봐도 나쁘다. 부정적인 말 안 나와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가 한 달 동안 매매를 안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럼 그걸 누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만 니는 뭐 니 혼자서 뭐 한 달 후를 내다 보든지 말든지 니 알아서 해라.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이 100% 맞다는 것도 아니죠. 총선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지치니까 그냥 일주일 끊어서 이번 주는 참아야 된다. 또 일주일 지나면 이번 주는 참아야 된다. 또 일주일이 지나면 이번 주는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달, 2달 흘러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 이후는 장 좋아요? 우리 왕창 주식 사면 돼요? 그거는 또 아니죠. 그죠? 한 달, 2달을 견뎌봤으니까 이제는 3달 가는 거는 쉬워요. 내가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낼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쭉 보고 확률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싶으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고 확률적으로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죠.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고 다음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장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 틀려요. 근데 지금 장은 어때요? 가장 위험한 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일명 물타기. 그죠? 내 종목이 빠졌다고 10%, 20%, 30%, 40% 쭉쭉쭉쭉 빠진 게 완전히 속출해요. 특히 코스닥은 넘쳐나요. 그죠?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또 이번에 그 감사 보고서 나오면서 뭐 부적정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바이오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유상증자해가 1년 먹고 산다 그랬죠. 그러면서 10년을 먹고 산 기업도 숱하게 넘쳐요. 근데 이번에 한 몇 개 기업 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배달이 되니까 뭐 따로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어차피 우리는 안 보니까 몇 개 기업은 맨날 해마다 유상증자하는 기업 또 그죠? 신약 개발한다 뭐 한다 유상증자 또 추진했어요. 그런데 금감위에서 허락 안 해줬죠. 안 돼. 유상증자 불어. 왜? 뻔히 보이는 수법이거든요. 이제는 차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복현 금감위원장 그랬죠. 좀비 기업들 이제는 정리시킨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기업들 유상증자 하려고 하면요. 승인을 안 해줘요.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본 잠식 상폐 길로 가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 그러면 지금 금리도 어때요? 완전히 분위기가 틀려졌죠. 하반기 3번은 기본적으로 한다 해서 그죠? 2번은 하겠지. 1번은 하겠지. 일단 금리 인하하겠지. 근데 지금 뭔 이야기가 나와요? 금리 인상이 거론되고 있어요. 왜 인상이 거론돼요? 그거는요, 뭐 물가나 여러 가지 요소도 있어요. 최근에 그저 유가, 에너지 가격도 막 계속 오르고 있죠. 여러 가지 어떤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너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경제가 너무 핫하다. 핫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두고 핫하다고, 그죠? 그러면 파월도 똑같아요. 그 양반도 결국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눈치를 봐야 되죠. 다음 정권.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9월달, 10월달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확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그때 적당히 탁 보고 눈치껏 이쪽으로 붙을지 이쪽으로 붙을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미국 빼고 다 급하지. 미국은 급할 거 하나도 없다. 바이든 입장에서도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을 못해요. 왜? 이제는 대선이니까. 경기가 불안 요소를 많이 보인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거랑 미국 경제는 화랑이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랑 어떤 게 유리할까요? 그죠? 뻔하죠? 그러면 미국 경제는 하랑이라고 열심히 부르짖는데 그 파월이 금리 인하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은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도 현금을 들고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배우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장이 어때요? 돈이 없죠? 돈이 없다 보니까 테마가 확산이 안 돼요. 테마에도 소수의 몇 종목들이 우악 도박판 장세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는 놈만 간다. 지금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되죠? 엔비디아가 불러일으킨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에서 파생돼 가지고 인공지능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력, 그죠? 막 그런 식으로 확산이 돼요. 그런데 걔네들 뿐이라는 거죠. 걔네들만 움직였지 다른 주식들은 전부 막 거래도 없이 그냥 소외되어서 줄줄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흘러내린다고 내 10% 20% 손실이라고 물타기에 들어갔어. 추가 손실이에요. 왜? 시장에 돈도 없고 아무도 안 사는데. 결국은요, 지금은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내가 남아있는 현금 50%를 수급이 몰리는 쪽, 테마가 형성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내 종목이 20%, 30%, 40% 빠졌다고 그걸 갖다가 물타기에 들어간다, 탈출 생각을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러 갔다가 각 구조대 보낸 걔네들도 몰살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요, 방치를 해야 돼요. 방치. 나쁜 주식 아니면요, 무조건 기회 줘요. 이번에 저도 이게 한 2년? 얼마만큼 들고 있었나 잘 기억도 안 나요. 제일전기공업. 2년 넘었어요. 그렇죠? 회사는 참 좋아요. 근데 상속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시득 실이 안 올라요. 그렇다고 왕창 빠지는 것도 이거 계속 바닥에서 끝없이 기고 있어요. 이건 모르겠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없는 돈이라 생각하겠다.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그냥 처박아 뒀어요.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 갖고 오늘 뭐 장중에 한 10% 급등해주고 그러니까 탈출 기회를 주더라는 거죠. 지금은요, 수급이 안 몰리는 테마는요, 그냥 방치를 해야 돼요. 물타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점점 더 압축을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강력한 테마가 형성되는 그쪽으로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코스피, 그것도 외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이동해 가야 돼요. 근데 개인들이 제일 적응 못하는 게 코스피의 중대형주. 지겹은 미쳐요. 올라봐야 하루에 2, 3%, 내리면 2, 3%. 꾸역 끝없이 행보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못 견디는 거죠. 재미없다, 그거죠. 그래도 뭐 VI라도 구경하려고 하면 코스닥에서 놀아야 된다, 이런 심리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죠? 코스피에서 미국인들이, 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중대형주, 옐로칩, 블루칩 아니면 코스닥에서 강력한 테마로 가야 된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지금은 그런 장이라는 거죠.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일단은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죠? 수요일 날 우리는 총선 때문에 내일 휴장이죠, 휴장. 근데 수요일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미국에서 또 CPI, 거는 소비자 물가 발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총선을 하니까 그 총선에 대한
후속 뭐 대책을 하는지 미일 정상회담이 또 열려요.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보면 그 FOMC 회의록 나오죠. 이 FOMC 회의록에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뭐 안 한다든지 한 차례로 줄였다든지 이런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멘트가 달려 있으면 또 주식 시장은 또 한 차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두 차례, 세 차례 한다고 발언을 했다 손치더라도 약발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거나 본전.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된다. 그리고 목요일은 또 미니 옵션, 그죠? 주간마다 오는 미니 옵션 만기죠. 그러니까 이 미니 옵션 만기는 수요일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외인들이 판단을 하겠죠. 하락 배팅이냐, 뭐 상승 배팅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목요일, 또 수요일 CPI 나오고 목요일 뭐가 나오죠? PPI 생산자 물가 아, 예. 그다음에 실업 수당 건수 예. 뭐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까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요일은 또 PPI, 그죠? 그 생산자 물가 또 발표가 돼요. 또 실업 수당 건수 발표가 돼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거, 좋은 거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서둘러 봐야 손실이지 득볼 거는 없다. 요즘은 하루에, 그죠? 외인들이 주식 안 사주면 지수 마이너스 나요. 그렇다고 지수가 뭐 원창 급락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만 마이너스 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어떻게 돼요? 기본 막 1200개 넘어가 버려요. 그만큼 수급이 약하다. 지금은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타이밍을 잡아야죠. 그런데 너무 공포에 질릴 필요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그죠? 항상 주식은 공포에 사서, 그죠? 모두가 열광하고 환호할 때 파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공포죠? 공포면 어떻게 해요?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다? 돈이 없어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돈만 있으면 주식 다 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용, 반대매매, 폭탄 벙벙벙 터지는 거죠. 진짜 신용 반대매매 폭탄이 터지면요. 이 패닉 정도가 아니고 진짜 공포를 느껴요. 왜? 수십 개 종목이 한가가 막 속출하는 이런 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그런 장이다. 조심해야 된다. 반대로 현금을 들고 있으면요. 배짱으로 가야 돼요. 배짱으로 골라 잡아거든요. 좋은 주식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다는 거예요. 공포란 것도 영원히 오는 거 없어요. 주식시장은요. 절대 안 죽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단지, 그죠? 한 30몇 년 쭉 하다 보니까요. 주식시장이 망하는 법은 없어요. 항상 죽는 것은 신용 미수친 개인만 죽어나오는 거지. 개인만 쫄딱 망하고 새로운 선수 입장, 그래야 되는 거죠. 19조 4천억 신용 한번 털려나가면요. 한 1조 털려나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막 18조, 19, 17조, 9천억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순식간에. 말이 좋아 1조죠. 그 1조를 개인들의 계좌 수로 환산을 해서 몇 명의 개미가 깡통이 되느냐 계산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개미들이 죽고 깡통 나도 어느 뉴스에 9시 뉴스에 단 한 줄도 거론 안 해요. 관심 없어요. 왜? 주식반이 원래 그런 거야. 그거 몰랐어? 그거는 기사거리도 아니야. 당연한 건데 뭘 이래야 된다는 거죠. 기관들도요. 지금 자기네들이 손을 빼고 계속 주식을 팔아치우고 하는 게 만일 어떤 트릭이 있다면 총선 이후에 부동산 PF든 저축은행이든 뭐든 뭔가가 빵 터질 거를 대비해서 미리 팔아치웠다면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서둘면 안 된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2차 전지도요.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 한 번씩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변에서 2차 전지 추천해 준다고. 이거 바닥이라고, 대바닥이라고. 차트상으로 대바닥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버는데, 그죠? 돈을 못 버는데 무슨 바닥 논하는지, 뭘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제 같으면요, 2차 전지보다는 하이브리드, 그쪽 계통을 보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자동차를 보려면 하이브리드가 훨씬 대시 아니냐.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핫하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어쨌거나요,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총선 이후에 또 기다리라 하면 지치겠죠. 근데 손실 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현금 들고 있으면요, 무조건 큰 기회가 와요. 좋은 기회가 와요. 내가 종목이 10개 있으면요, 10개 있으면, 막 1개, 2개, 3개, 뭐 20%, 30%, 40% 빠졌다고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도박판이에요. 주식 파는 거는. 내가 고스톱을 치는데 10판을 쳐가지고 내가 잃었던 한 판, 두 판을 계속 머리에 담고 있으면 나머지 판도 다 잃게 되겠죠.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계좌 전체의 금액이지, 계좌 전체의 금액을 중요시 여겨야지, 물려있는 거 한두 종목, 그거 미련 갖고 하다가는 오히려 자충수 계속 마이너스 날 수가 있다. 지금은요, 지금뿐 아니라 이 주식을 운영할 때는 항상 계좌 전체를 봐야 돼요. 계좌 전체를 봐야지, 그 계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한두 종목에 미련을 갖기 시작하면요, 계속 휩쓸려요. 말려버려요. 지금 신용, 미수, 그나마 반도체, 인공지능 이쪽은 핫하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순환매 돌면서 쭉 있다가 조금 물려있어도 훅 급등 나오고, 물려있어도 급등 나오고, 탈출을 기회를 주지만 그 외의 테마는 아예 거래도 없이 끝없이 흘러내리는데 그거 물타기 절대 안 돼요. 저는 지금 희망이에요. 희망. 현금 한 50% 있어요. 희망이에요. 왜?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은 공포, 무섭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대박앤세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더 싸게 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지금까지 버틴 거는, 아, 내 생각이 옳았다. 내 판단이 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상대로 흘러가니까. 그러면 이 이유는 계속 나빠져? 절대 안 나빠져요. 왜? 기간은 기능을 상실했어요. 결국 키는 누가 들고 있나? 외인이 들고 있어요. 외인이 우리나라 주식 얼마나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외인들의 포지션은 절대 한국 시장 죽는다에 배팅을 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는 거는 개인들만 지금 죽어나요. 도박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죽을 gem이 다 죽고 신용식당이 정리되고 나면요, 또 좋은 기회 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어쨌거나 내일요, 총선 결과, 뭐 저녁에 쭉 찍게 되겠지만, 그거를 보고, 또 목요일, 대비,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